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조정 틈타 꼭 사야 하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세계 1위 이 기업을 7월이 오기 전에 지금 6월 말이죠. 미리 사모세요. 앞으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들 중에서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현재 조정이 상당히 크게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미리 모아가시면 높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2차 전지,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2차 전지나 AI나 로봇 산업과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필연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러한 산업으로 성장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성장 산업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 핵심 내용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수혜 종목까지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리포트고요. 하반기에 여러분들께서 투자함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도 함께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조정 틈타서 꼭 사야 할 세계 1위 이 기업은 뭘까요? 일단은 조정을 틈타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필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필연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 진짜로 돈을 벌어서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들은 몇몇 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부터 해서 물가 상승까지 결국에는 임금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올리지 말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법정심의 기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즉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문제가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문은 이미 OECD 19개국은 연령별로, 업종별로, 지역에 따라서 구분 적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노총은 어때요? 한국노총의 사무총장은 법정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내년도 적용 최저금액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라고 발언합니다. 즉 기존에는 얼마를 올려야 된다, 동결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로 써왔다면은 지금 노총에서는 임금을 올려야 된다. 지금 한국경영자총회에서는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 즉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과 많이 하지 않는 일, 업무 강도에 따라서 이 최저임금이 전부 다 달라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거죠. 즉 더 이상 올리면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숙박업소 혹은 음식업종 몇몇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 상황으로 경총과 노총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24.7% 정도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19만 명의 자영업자가 홀로 운영을 한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에 9,620원에서 12,000원으로 24.7%를 인상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엄청난 요구죠.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를 인상하게 되면은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의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한 명씩만 있어도 실직자가 19만 명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의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0.18%가 증가한다는 통계고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2018년도에 가장 가파르게 올랐을 때가 16.4%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용률이 크게 떨어졌던 거와 같이 이번에도 똑같이 고용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여러분들께서 최저임금의 현황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2007년도에 12.3%에 대한 임금 상승이 나온 이후에 10%를 넘는 임금 상승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16.4%, 19년도에 10.9%에 대한 임금 상승이 나왔고요. 사실상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임금 상승폭이 높진 않죠. 낮게는 2%대, 1%대에서 높으면은 5%대까지의 임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동계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4년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상승률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높게 한번 올려줘라. 경기 침체도 상당히 심각하고 고용률은 여기서 임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 형태별 자영업자의 변화를 보면은 최저임금이 16.4% 상승했던 2018년도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소폭 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번에도 이 최저임금이 24%가 넘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러한 현상이 다시금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만약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은 우리는 사람은 안 쓰겠다, 로봇을 쓰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숙박, 편의점, 외식업주들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토로하고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경영 회장은 과중한 최저임금은 적자의 수렁에 빠뜨리고 적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나온다면은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서빙 로봇 그리고 조리 로봇 등을 통해서 고용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의견이 다수가 나왔고요. 우리가 최근에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 매장, 무인 매장 혹은 로봇을 활용하는 매장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카페에서 로봇이 커피를 배달해 주는 거에 상당히 놀라웠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미 로봇이 서빙하는 매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즉 이미 우리 삶에 파고들었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오르게 돼서 이 매장 소상공인들의 이 부담이 커지게 된다면은 로봇 보급이 더 빠르게 가속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업계에서 봤을 때는 차등 적용은 쉽지 않고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이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숙박, 뭐 편의점, 음식점 이런 거로 말씀드렸죠. 현재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은 하반기 숙박, 그다음에 음식점업의 인력 부족률은 5.3%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부족한 걸 누가 채우냐? 바로 로봇이 채웁니다. 조리 로봇 한 대의 대여비가 월 100만 원입니다. 살 필요도 없고 대여만 해도 충분한데 한 대에 100만 원 수준인데 주방보조 직원이 월급이 한 200에서 300 정도 하죠. 거기에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적용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 이게 이 조리 로봇이 주방보조 직원만큼 일을 해야지 이 값을 하는 건데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디스펜서 로봇 하나가 1시간에 100개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어서 1인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평가고요. 실질적으로 자동화율이 100%는 아닙니다. 재료 준비를 혼자 할 수 없고 포장 작업을 못 하는데 이것을 사장이 대신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작업은 자동화율이 80%이기 때문에 로봇이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의 기술력이 원래 안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기술이
개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서비스 로봇에 대한 수요가 현재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문제, 저출산에 대한 문제부터 이런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부터 이제 힘든 일들을 피하려는 기피하려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 로봇에 대한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생활 곳곳에 서비스 로봇이 침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활약하는 분야 당연히 다양하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식당 내 서빙 등 접객 분야에서 이 로봇에 대한 도입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만들게 될 거고요.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오류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겠죠. 즉 오류 및 기능 개선을 통해 기능은 계속적으로 향상이 되고요. 원래 한 개, 두 개, 세 개 만들 때보다 10개, 20개, 30개, 50개 만들 때 단가가 훨씬 더 저렴하죠. 가격은 점점 현실화가 되면서 떨어지고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급격한 증가세에 당장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 로봇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내용은 간단한데 문제는 이 속도가 아니 그래봤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카페나 몇몇 음식점에서만 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도입이 가능한 데서만 도입이 가능하고 나는 제대로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팝니다. GS25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수도권의 약 9천여 GS25 매장에서 AI 자율주행 서빙 로봇인 이리온을 판매합니다. 이 이리온이 13개의 자율주행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한 국산 로봇이고요. 이 판매를 통해서 서빙 로봇에 대한 보급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GS25가 9월 말까지 이제 지금 6월 달 말인데 한 3개월 정도 동안은 이리온을 구매하는 자영업자들에게 3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하고요. 이게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36개월 렌트 상품도 이용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기술들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중국산 로봇에 비해서도 기술력이 상당히 높지만 인지도가 낮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결국에는 국내 강소기업의 판로로 적극 개척해서 상생 경영을 하겠다는 GS와 이 로봇이 같이 만나면서 첨단 산업의 영역까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 GS를 필두로 또 다른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가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봇 산업의 선두 기업이 어디가 있나요? 가장 많은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장 로봇에 진심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이죠. 이번에 아마존이 로봇 청소기 업체인 아이로봇 인수에 대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영국 경쟁기장청은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를 승인을 했고요.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가 영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약화할 건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실질적인 경쟁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아마존 측 입장에서는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규제 당국들도 곧 비슷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만약에 비슷한 규제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존의 로봇에 대한 투자는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아마존에서 가장 유명한 게 스마트 물류죠. 스마트 물류에 대한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98% 나오고요. 실수가 나오는 거는 거의 인간이 실수가 나옵니다. 즉 이미 인간보다 이 스마트 물류 쪽에서는 로봇에 대한 기능이 상당히 뛰어난데 이 스마트 물류에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죠. 정해진 노선만 갈 뿐만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노선까지 움직이는 로봇들이 상당히 임상이 깊은데 거기에 로봇 청소기에 대한 기술까지 접목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술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로봇 산업에 대해서 아까 보급률에 대해서 뭐 서빙 로봇, 조리 로봇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침투율이 가장 높은 로봇은 로봇 청소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로봇 청소기를 이미 사용하고 있죠. 이 로봇 청소기라는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용화 개발 속도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로봇에 대해서 몇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이 상당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이 밀립니다. 이미 뭐 일본이나 아니면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저기 있는 뭐 독일이나 이런 기업들은 이 산업용 로봇부터 해가지고 시장의 선두를 잡고 있었고요.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뛰어들어서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는 과거에 이제 로봇만 만들던 기업들이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을 안 만들던 기업들도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죠.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있고요. 중국에서도 대표적인 IT 기업인 화웨이가 이번에 AI 로봇 분야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의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AI 및 로봇 분야에 정식적으로 진출했고요. 이제 거기에 따른 로봇 이슈들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의 강세가 기대가 됩니다. 중국 기업 정보 등록 플랫폼에 둥관지무 로봇 회사가 등록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가 운영 자금으로 들어갔고요. 지분 100%가 화웨이로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로봇팔과 로봇 관련 특허도 획득한 이 둥관 지무는 앞으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자동차, 그다음에 3C, 컴퓨팅, 통신, 가전기기 중심에서 앞으로는 화학공업 등 분야로 확대가 되면서 중국 산업용 로봇에 대한 규모가 2024년도 14조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화웨이가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뛰어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성장성이 많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근에 국가들이 많이 펼치는 정책들이 뭐가 있죠? 자국 이익의 정책을 많이 펼치고요. 리슈어링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유럽, 미국, 중국 다들 자신의 국가에다가 공장을 짓고요. 그 공장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로봇을 접목시켜서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죠. 최근에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포스코 DX가 산업용 로봇 현장 적용 성과가 본격화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DX가 안전한 작업 환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고위험, 고강도 현장에 산업용 로봇을 적용하는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산업용 로봇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이슈가 기존에는 서비스 로봇, 배달 로봇, 자율주행 로봇 혹은 로봇 청소기 요 정도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산업용 로봇까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조만간 있을 대형 초대형 이슈 IPO가 있죠. 바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일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너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에 대한 이슈가 8월, 9월, 10월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매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신 기술과 시장 트렌드를 공유하고 제철소, 건설 현장, 2차 전지 소재 등 그동안의 로봇 적용 사례를 공유해서 향후 확대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고요. 특히나 현재 미국에도 엄청나게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로봇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한국 등 공장 건설에 따른 산업용 로봇과 최저임금 등에 대한 문제로 서비스 로봇에 대한 상용화가 가속화된다고 말씀드렸죠. 즉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흘도 남지 않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로봇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다가오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로봇 이슈, 삼성전자의 로봇 이슈, 여러 가지에 대한 로봇 이슈가 매달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AI나 2차 전지와 같은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까지 소외받아 왔고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께서 관심을 못 갖고 있는 지금이 반토막 난 지금이 조정이 나온 지금이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로봇 관련주를 2개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T 로보틱스는 이미 높은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T 로보틱스가 아닌
또 다른 종목 두 개를 준비했으니까 그 두 종목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KRM입니다. 이 KRM은 최대 주주가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얘네가 사족 보행 로봇의 한국 내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경북 구미에 매달 100대의 사족 보행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생산 설비를 짓고 있고 9월 제품 생산이 기대가 됩니다.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한 이슈가 나올 수 있고요. 휴머노이드 2족 보행 로봇보다 사실 4족 보행 로봇이 상용화가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나 안전 쪽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이런 4족 보행 로봇이 상용화가 빠른 만큼 앞으로 로봇 산업이 주목을 받을 때 KRM이 함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뉴로메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임금적인 문제에서 식음료, 조리 자동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로봇 기업인 뉴로메카가 주목받을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요. 모바일 로봇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서 첨단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자동화 촉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동화를 촉진하는 뉴로메카에 대한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로봇팔뿐만 아니라 초정밀 감속기, 3D 비전 시스템 등 로봇 핵심 부품 공동 개발을 통해서 로봇 부품 국산화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때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KRM과 뉴로메카가 현 시점에서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고 조정 틈타 살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니, 오늘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 다 알겠다. 하지만 아직 기존에 말했던 2차 전지,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 이거 어떻게 다운로드 받냐? 난 이거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리포트도 정말 좋지만 혼자서 매매하는 게 너무 어렵다. 어떤 종목이 좋은지 모르겠다. 하나씩 딱딱 집어줘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뉴스가 너무 많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도 있는 뉴스 압축해서 알려달라.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강한 시세가 나왔던 종목군들, 주도주들 왜 시세가 나왔으며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모든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자료들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법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아니 이것도 로그인 하게 되면은 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화번호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한 인증 이후에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이후에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 유출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지사항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 정리를 클릭하시면은 하단부에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연구 소장 가능하시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김용민이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장 시작 30분 전에 시장의 핵심적인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 그다음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컨텐츠들을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하니까 꼭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